자,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요. 자리에 앉으시고 반갑습니다. 나 혼자 인사한 것 같아. 우리 둘이만 인사한 것 같아. 다른 분들은 인사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파주가 뭐 아무래도 좀 북쪽이라 좀 더 춥겠죠? 여기 제가 사는 곳보다 조금 북쪽이라고 조금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요새 뭐 하여튼 그래도 뭐 좀 낫죠? 그저껜가는 뭐 그 살을 에이는 듯한 그 추위가 어떤 건지 진짜 아우 너무 추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비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참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우리 지난 첫 시간에 제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출제 비중 말씀드렸고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 출제되는데 조세의 공부했는데 조세의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한 가지만 꼭 기억하면 조세의에서 세금 납부 이행 방법으로서 우리 세금 납부 이행 방법은 금전 납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 원칙입니다. 그죠? 예외적으로 근데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도 허용되고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물납과 분할 납부. 근데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이 지방세법상으로는 다른 건 안 되고 뭐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까?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죠? 다른 건 안 되고. 우리 두 번째 처음 오셨죠? 처음 오셔가지고 처음 오신 표정이 딱 지금 얼떨 떨어진 표정이 딱 드러나가지고 지금 오늘 왔다고 그냥 끝이 아니에요. 처음 왔으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원래는 첫 시간 다른 과목도 맞춰가지고 원래 앞선 그 강의를 어떤 걸 했는지 듣고 오셨어야 돼요. 이따가 또 제가 쉬는 시간에 알려드리겠고 일단 하여튼 봅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다른 건 안 되고 물납은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허용되죠. 종부세. 그 다음에 종부세 허용되고 맞잖아요. 종부세 허용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물납이 자 2015년도까지는 됐었는데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제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상속세가 허용됩니다. 자 상속세가 허용되고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가요. 자, 물납이 안 돼요. 이제 2016년도부터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물납 안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법인세도 있죠. 제가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으니까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는 부가가치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어요. 부동산과 관련한 세목이긴 하지만 삭제가 됐는데 우리 시험 범위 제외되는데 제외돼서 출제 안 되는 세금인데 법인세도 양도소득세처럼 그 물납에 관한 규정이 삭제가 됐다는 거 이것도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우리 시험에서 뭐 제외됐기 때문에 요거 법인세에 관해서 묻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법인세도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물납은 하여튼 지방세에서 재산세,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자 그리고 상속세가 허용이 되고요. 양도소득세하고 법인세는 물납이 허용됐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요. 일시불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납부는 물납이 허용되면 분할납부는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분할납부 재산세 허용되고요.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허용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여러분 분할납부가 돼 양도세, 법인세도 분할납부 되고 그 다음에 상속세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세하고 법인세가 물납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 분할납부는 돼요. 분할납부는 허용이 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법인세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된다는 거. 요거는 반드시 꼭 알아두라고 그랬죠? 개정세법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조세 분류를 통해서 세목들의 특징을 성격을 파악했는데 제가 여러분 횟집을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떨 때만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돈 낼 때만 안 간다고 그랬죠? 역시 잘 기억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이런 건 하여튼 잘 기억해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우리 5개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5개 주요 세목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자, 공통적으로 깔려 나온 성격이 있죠. 공통적인 성격. 이 5개 세목은 직접세라고 그랬어요? 간접세라고 그랬어요? 직접세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직접세고 이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요 5개 주요 세목은 직접세인데 간접세인 것은 뭐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알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자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세고 하여튼 5개 주요 세목은 직접세입니다.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보통세의 목적세예요.
5개 주요 세목은 보통세다, 목적세다.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국가나 자치에. 근데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는데 목적세라고 하죠. 자, 5개 세목을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어요? 교교, 농, 찌찌,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찌찌, 지방세, 목적세. 자, 찌찌가 있는데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찌찌 어떤 거냐면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요. 목적세 어떻게 외운다? 교교, 농, 찌찌. 얘네들. 그 다음에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5개 주요 세목은 독립세다, 부가세다?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고 이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이 부가세인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하고 농어촌특별세가 얘네들이 부가세입니다.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인데 독자적으로 얘네들을 받을 수 없고 그런데 교육세는 뭐 본세목이 우리 시험 관계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농어촌특별세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고개를 드시고요. 그럴 때 자, 농어촌특별세 나왔다. 네 집 자식이냐? 뭐 옛날 어느 마을에 얘기해드렸죠? 어른들이 있는데 그냥 젊은 애가 쌩까고 지나갈 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농어촌특별세 나오면 네 집 자식이냐? 농특세는 네 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농어촌특별세는 네 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목이 있었는데 어떤 게 부가세목이었습니까? 지방교육세. 그래서 지방교육세 나오면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이렇습니다. 거기서 뒷동네 고개를 드시고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종가세예요, 종량세예요?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과세 표준이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표시되고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입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 대부분 조세는 그래서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정액세율이 정도예요, 정률세율이 정도예요?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이 정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종량세인 것은 등록면허세 같은 게 이제 말소등기 변경등기 할 때 등록면허세는 원칙 종가세인데 말소등기 변경등기 할 때는 건당 6,000원 이렇게 계산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건수가세 표준이니까 종량세입니다. 5개 주요 세목은 그래서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 조세 분류를 통해 배우는데 목적세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부가세, 뭐 취득세 부과되는 부가세, 뭐 농특세, 지방교육세 까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락에 제가 알려드리면 하나 겨우 알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물어봐도 여러분 주 6일째 하는 곳은 매주 하는데도 멍하는 사람들 있어요. 매주 하는데도 일주일 만에 물어보는데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2주 만에 제가 잊어버릴 만하니까 왔잖아요. 까먹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까먹고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잘 못 알아듣시고 그러는 것은 처음에 그런 것은 제가 다 저는 뭐 절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화내거나 제가 흥분하거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뭐 매일에도 뭐 당연히 막 그러는데 뭐 그래서 저희 생계를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까먹어주고 시간 지나면 까먹고 그래서 또 얘기하고 시간 지나면 까먹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 합격하는 과정을 매년 겪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어느 곳에서 20분 동안 제가 진도 안 나가고 계속 흥분해가지고 제가 정신교육 한 게 뭐였냐면 이런 건 제가 흥분해요. 왜냐면 오셔가지고 항상 오시면 우리가 공부할 때 있죠. 그 아침에 오시면은 내가 지난주에까지 어디를 배웠는지 오늘 진도가 어딘지를 펴놓고 그 지난주에 어디를 배웠는지 한번 넘겨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부분이 어디를 배우는 건가 이렇게 한번 그냥 책 한번 그냥 넘겨보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갔는데 진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제가 하도 강의하는 곳이 많으니까 뭐 오전에는 여기 가서 강의하고 저녁 때는 저기 가서 강의하고 막 이러기도 해요. 제가 오전에 화요일하고 토요일 날은 각각 다 다른 학원인데 오전에 그 다른 회사도 제가 하다 보니까 오전에 인천에서 강의하고 서울 강남 가서 강의하고 저는 오후에 또 오전에 오전에 또 인천에서 토요일 날은 인천에서 강의하고 또 토요일 날 또 서울 노원 가서 강의하고 다른 회사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막 하기 때문에 강의하는 곳이 뭐 파주도 격주로 다른 곳과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강의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진도 표시를 안 해놓으면은 어디만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전날 밤에 진도를 확인하고 항상 진도를 확인하고 또 그 강의할 곳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제가 떠올려 보고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파주는 어제 이제 진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파주 처음 2주 전에 봤던 여러분들 얼굴 떠올려 봤더니 대충 얼굴들이 그래도 좀 떠오르시더라고요. 예, 떠오르고 그래서 얼굴도 떠올려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한 곳에 지난주 며칠 전에 갔는데 진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만큼 했는지 물어봤는데 앞 동네가 몇몇 분이 다 진도를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이 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공부는 내가 어느 만큼 가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목차가 중요해요. 큰 목차가. 항상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할 땐 처음에는 자세한 내용보다도 이렇게 내가 흐름상 있죠. 어디를 배웠는지,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세 총론을 배우고 있고 내가 지금 조세 총론에서 목차 어느 부분을 배우고 있는지를 항상 여러분 떠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채워넣는 거고요. 자, 여러분 봅니다. 다 배웠는데 벌써 2주 전에 배웠는데 다 까먹으시는 분도 계시고 언제 배웠냐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도 계시고 대답을 또 잘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배웠는데 이렇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 봅니다. 계속 이어서요. 그래서 우리 목적세하고 부가세는 꼭 알아야 되는데 부가세 한번 보세요. 부동산 관련 5개 번세목과 그 부가되는 부가세목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못 외우셔도 되고 계속 외울 수 있도록 뭐 수십 번씩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세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를 낼 때 함께 내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어떤 게 부과되느냐?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세금이 없으면 지방교육세만. 재산세 근데 뭐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어도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으면 뭐만 부가세로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만. 재산세 부가세는 암기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첫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배웠어요? 재진이. 재산세는 재진.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재진이. 종부세도 부가세 암기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배웠어요? 종농이,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되는 부가세목 다르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부가세목은 원칙 있다 없다? 없어요. 예외적으로 감면받았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또 까먹는 거는 제가 항상 뭐라고 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기억이 없으면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외울 수 있고 세법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기 사람처럼 이렇게 딱 하면서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게 미덕이 아니고 외우셔야 돼 자꾸. 나중에 그냥 듣고 있으면 그렇구나 이러다 보면 나중에 다음 순환이 돼서 2달 만에 또 한 번 배우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때 그러니까 자꾸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까먹더라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예전엔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로 부가세로 부과됐었는데 지금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라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함께 우리가 개인지방소득세나 법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함께 계산해서 함께 신고납부하고 있지만 독립세로서 신고납부하는 거지 부가세로서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되고 소득세 부가세목은 원칙 없는데 예외적으로 감면받았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 몇 프로로? 20% 부과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징수 방법을 배웠어요. 중요한 건데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앞으로 나중에 공부할 때 계속 강론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여기로 보세요.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 납세무자가 세금을 원칙적으로 계산합니다.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보세요. 납세무자가 원칙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과세권자가 자 다시 과세관청에서 세금 계산해서 계산한 산출세액에다가 요 가산세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고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가 원칙 신고납부라고 그랬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징수방법. 자,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 달라 얘기 드렸잖아요. MBC TV 전파견문동 얘기 드렸죠?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예. 부부싸움 얘기 드렸잖아요. 예?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꼭 한번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부가세는 그때그때 다르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한 국세들은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여러분요,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를 선택할 때는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그래서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 세금들 다시요,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이런 것들 신고납부하고,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자, 보통징수하는, 자, 지방세가 있는데 보통징수 방식은 뭐냐? 과세 주체, 세금 계산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 기재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 납부란 말이 나오죠. 납부 기한 내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 적용되는 이런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3가지만 알면 됩니다. 어떤 거냐?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이에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가는 곳이면 어지간하면 다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근데 웬만하면 다 따라다니는데 물란만 안 따라다니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는 특정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많은 규정을, 준용 재산세 규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얘네들은 뭐라고요? 보통징수합니다. 3가지만 딱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정부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자, 어떤 게 있다? 정부부가세는 국세 딱 1가지만 알면 되는데, 금방 아까 얘기했었는데 종합부동산세 원칙, 정부부가세, 부가가세 하는데 납세문자 고지서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징수방법 요거 알아셔야 되고, 가산세는 여러분 보세요. 가산세는 그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자,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는데,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켜서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을 합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켜서 고지서 보낼 때 가산세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합니다. 근데 가산세에 가산금은 포함한다 안 한다?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징수방법에서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시하면 신고불성시 가산세, 납부를 불성시하면 납부불성시 가산세인데, 신고기한 있죠? 자, 신고기한 취득세 같으면 취득일로부터 미리 말씀드린 60일인데 신고기한, 신고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40%, 20%, 10% 정도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40%. 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 이런 말 없이 그냥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했다? 20%, 30세기, 납부세액 20%. 그 다음에 신고할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분 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40, 20, 10% 딱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시간세는 1일 10,000분의 3, 0.03%율로 가산됩니다, 여러분. 예? 자, 이렇게 해서 다 까먹었구만. 자,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뭐 이런 것들 배웠어요. 그 다음에 가산금은 뭐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나눠지는데, 연체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제때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여러분 저 부르세요. 고지세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체납세액에 일반 가산금 3%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한 달씩, 매 1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1.2%씩 중가상금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중가상금 적용되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그 다음에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중가상금 몇 개월까지만? 60개월까지만 적용돼. 1.2 곱하기 60이니까 72% 체납세액이 최대. 그래서 일반 가상금 3%하고 중가상금은 일반 가상금에 더해지는 가상금인데 72%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이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51페이지 오늘 펴놓고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역시 2주 만에 한번 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제가 관심을 가지라고 했죠. 사랑한다 그러면 만나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보내다가 다시 만나고 이러면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세법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공시세법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중간에 한 번씩은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카페에 이제 오늘까지 배우는 내용에 대한 핵심 요약 정리가 카페에 올라가 있고요. 제가 사실은 지금 다른 곳은 지금 취득세까지 나갔고 오늘 여러분 배우는 취득세 여러분은 지금 주 5일제로 하고 이제 1, 2월 달에 지금 보강을 하기에는 좀 뭐 명절도 있고 그래서 보강하기엔 좀 그렇고 처음 그래서 1, 2월 달 보강을 안 하고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 조금 이제 좀 말 그대로 처음이고 그러셔서 그 11월 12월부터 강의가 시작된 것도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 5일제고 1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1, 2월 달에 수업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핵심 요약 정리를 보면 안 배운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있을 거예요. 안 배운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각 세목별로 요번 이제 기초이론에서는 용어 익히고 그 다음에 각 세목들의 특징, 성격, 의 어떤 식이냐 얘네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대충 이렇게 살펴보는 정도로 1, 2월 달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부는 이제 3월, 4월 달에 여러분들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빡세게 그때 보강도 하고 해서 빡세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보시더라도 안 배운 부분들이 이제 내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걸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근데 조세 총론은 제가 조금 그래도 다른 곳과 거의 비슷하게 조세 총론은 거의 똑같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세 총론 이 부분은 3월 달에는 제가 강의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5월 달에나 다시 이 부분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3, 4월 달에 강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조세 총론을 좀 자세히 저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취득세부터는 의미 특징 이런 식으로 대충만 훑어보고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조세 총론은 그래도 자세히 배우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여러분 펴놓고, 자, 고개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여러분들. 목 운동. 아이고. 보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아이고,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여러분들. 아이고, 좋습니다. 그냥, 아이고, 날씨도 춥고, 자, 여기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조세 총론에서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봅니다. 세금 납부할 의무 있죠?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 의무는 이게 일정한 경우에 확정이 되고요. 또 확정된 납세 의무는 이게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펴놓고 설명을 쭉 듣습니다. 근데 납세 의무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뒤바뀌면 틀려요. 근데 뭐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뭐 법령상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서 납세 의무는 구체적으로 성립한다 땡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다만 하여튼 이렇게 알아두세요.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어떤 얘기냐? 취득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있죠?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제가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매매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매매한다 그러면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을 거칠 때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요. 그러면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 치름과 동시에 넘겨받고 열세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상 취득했다고 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취득한 자는 이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자, 취득하는 때 잔금 치러서 취득한 때 납부할 의무가 생겼는데 왜 추상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기 때문에 취득하는 때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한다고 하고요. 납세 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여러분 항상 뭘 떠올려야 되냐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 지난 2주 전에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아까도 복습했어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을 계산하는 세금이에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하는데, 자, 작은 방에 자기 작은 방에서 세금을 계산했다가 납세 의무자가 지우고, 큰 방에 와가지고 안방에 와서 계산했다가 지우고, 또 거실에 나와서 TV 보면서 저 세금 계산했다가 지우고,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계산된 세금을 과세권자한테 뭐 하는 때 신고하게 되면, 이제 세금 계산이 됐고 신고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세금 납부할 의무가 어떻게 한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느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거예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어려울 거 없어요. 납세 의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징수 방법 배웠잖아요. 신고 납부하는 애들.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국세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또 종부세도 신고 납부 선택할 때는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납부하는 세금들만 알면 돼요. 신고하는 때 얘네들은 납세 의무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된 납세 의무는요, 납부를 하면, 세금 납부하면 납부할 의무는 소멸되겠죠? 예, 그래서 세금 납부하면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 의무는 소멸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취득세는. 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재산세를 또 예를 들면,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얘는 그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얘는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여러분 용어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예. 원래 취득세 같은 세금들은 취득할 때 부과돼요.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은 등록할 때 부과돼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은 양도할 때 부과되는데, 재산세 같은 거 한번 볼까요?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할지가 문제가 돼요. 또 1월 달에 재산을 샀다가 5월 달에 팔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7월 달에 재산을 샀다가 12월 달에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당해연도 재산세는 자, 매도인한테 부과할지 매수인한테 부과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을 두고, 과세하는데 기준일을 두고 부과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재산세 나오면 같이 따라 나오는 애가 있죠. 재산세 나오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이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종부세,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자, 매년 미리 말씀드리면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건축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2016년 만약에 5월 20일 날 폭삭 멸실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세 대상으로서의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건축물은 당연도 재산세 대상이 될 것인지 이런 거예요. 또 한번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매매예요. 그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016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을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 명의로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는 매도인 갑이 될지 매수인 을이 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판단하는 게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 과세 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재산세 대상이 되느냐? 5월 20일 날 폭삭 무너져서 6월 1일 날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은 당연도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5월 19일까지는 존재했으니까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세금을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얘가 재산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없어요?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때 누가 납세 문제가 되느냐? 매수인과 매도인 중에서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소유예요. 근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죠. 그랬을 때 미리 말씀드리면 이럴 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가 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지 등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래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이 있고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재산세는 물론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까요?
주민세라는 세금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주민세라는 세금은 이렇게 나눠져요. 주민세는 제3분과 제3분 주민세하고 그 다음에 균등분 주민세, 또 그 다음에 종업원분 주민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자, 제3분 주민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얘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요. 얘 과세 기준일에 얘도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얘는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균등분 주민세는 여러분 집으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여러분 집으로 그 고지서 날라온 주민세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그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인데요. 여러분 집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파주시에 재산이 없어도 주민등록 전입만 돼 있어도 그 세대주한테 부과하는 주민세가 균등분 주민세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5,000원씩 내는데 주민세. 여기 파주시는 얼마씩이에요? 예? 5,000원이에요? 네, 동네마다 좀씩 틀려요. 어떤 동네는 6,000원, 어떤 동네는 4,500원마다 다 틀려요. 근데 어떡하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얘 균등분은 과세 기준일인데 얘도 8월 1일이에요.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하는 때인데 알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세를 보세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물과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시기가 되는데 왜 그러냐? 과세 기준일 날 금방 봤잖아요. 재산을 사실상 과세기준일날 소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하는 자가 재산세를 이제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과세기준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데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얘네들은 그래서 과세기준일이 있고 과세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세금들인데 여러분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이 동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보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주민세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긴 하지만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예전에 제3분 주민세는 제3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예요. 제3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다. OX예요. X입니다. 제3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면 자 재산세는 6월 1일인데 얘는 언제? 7월 1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3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자 과세 기준이긴 한데 재산세와 다르다는 것만 한번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오셔서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의 납세의무가 수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근데 어느 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느냐? 자 납세의무 확정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재산세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는 조세냐?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권자가 계산해요? 아니면 납세의무자가 계산해요? 과세권자가. 자 재산세 보세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는데 여러분 용어 설명 하나 드립니다. 국가나 지자체, 즉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결정. 자, 그래서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 하는 때 결정하게 되면 이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가 확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재작년에만 해도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원칙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세금들이 어떤 거냐? 보통징수나 부가세는 세금이요. 보통징수하는 세금 어떤 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특히 이런 애들은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제가 분명히 했어요. 세법은 기본적인 게 여기 암기가 징수방법 이 세금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게 암기가 돼야지 다음 단계가 이해가 되고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세법 그런 식이에요. 이게 되면 다음 단계, 요거 암기하면 다음 단계 이렇게 될 수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자꾸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에 결정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세금들은 보통징수나 정부과세는 세금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또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조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네?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정부과세니까. 근데 납세의무자 고지서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세금 계산하는 거 휴통에 들어가 있잖아요. 없었던 것으로 보자. 그리고 종부세는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이런 거고. 그래서 징수 방법만 알면 돼요. 신고하는 때 원시적으로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납부 등을 통해서 역시 재산세도 납부할 의무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각 세목별로 이 세금은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시기인지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하고요. 확정도 자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시험에서. 근데 시험에 계속 성립과 확정은 자주 나왔고요. 소멸은 원래 중요하지는 않은데 다만 최근에 개정 내용이 계속 축적이 되어 있고 2016년도에도 또 개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멸도 우리가 소홀히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 51페이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넘어갑니다. 52페이지 보면 제2절 납세무 성립에서 02번 납세무 성립시기요. 중요하죠, 여러분들? 제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돼야 한대요. 한대지 무슨 별표시라도 하던가 해야 되는데 별표시라는데 조그맣게 막 벌사탕처럼 하지 말고 크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제2절 납세무 성립에서 02번 납세무 성립식입니다. 각 세목별로 얘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자, 먼저 지방세 납세무 성립식에서 취득세 밑줄입니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취득세 과세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취득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OX요. X입니다.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가 아니라 어느 때요? 취득하는 때지. 사족 들어가면 틀려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입니다. 근데 여기다 사족을 집어넣어요. 그럼 틀리는 거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나중에 배울 건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나눠져요. 근데 면허에 대한 것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요. 기억번만 밑줄입니다. 제가 의뢰의 등록면허세 그러면 이 기억번, 등록에 대한 등록분 등록면허세, 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얘기하는 건데요. 밑줄입니다.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입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 아니에요.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밑줄이죠. 얘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과세 기준이래. 납세무 성립하는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밑줄. 동그라미 4번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자 목적세였죠.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수자원 보호 등과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데 기역번 특정 부동산분과 니은번 특정 자원분에 대한 것으로 나눠지는데 특정 자원분에 대한 건 안 중요하고요. 기역번만 밑줄입니다. 자, 얘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같은 오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 얘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 또 얘는 자 재산세 규정 웬만하면 다 준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재산세 함께 나오는 애. 보통 징수로 징수세고요. 얘 과세 기준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재산세와 똑같습니다. 밑줄이고 특정 자원분은 어떤 때 특정 자원분이 부과되는지 줄 긋지 말고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발전용수를 뭐 수력 발전에 사용하는 때, 뭐 지하 자원을 채광하는 때, 뭐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어쩌고저쩌고 원자력 발전, 수력 화력 발전하고 이럴 때 읽어보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 주민세라는 세금은 자 재산분, 균등분, 종업원분으로 나눌 때 재산분만 밑줄 그시면 돼요. 시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얘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얘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해요. 근데 다만 얘는 언제다? 7월 1일이요. 재산세하고 다르다는 거 과세 기준일이 그건 비교합니다. 밑줄 그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53페이지. 레저세, 담배소비세는 전혀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자, 자동차세도 시험과 관계없는데 전국모의고사 볼 때는 꼭 이거 실전에서 안 나올 거거든요. 실전에서 자동차세 납세무 성립시기 물어보면 우리 부동산 관련 세법인데 이 소송감인데 모의고사에서는 꼭 이거를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는 사람이 꼭 있어요. 모의고사 출제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진짜 이런 거. 그런데 실전에서 안 나옵니다. 볼 필요 없고 지방소비세는 이제 참고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되고 지방소득세부터 10번부터 14번까지는 중요한 건데 이런 건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3, 4월 5, 6월에 걸쳐서 3, 4월 달에 5, 6월에 걸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구나. 우리가 3, 4월 달에 안 하는구나. 3, 4월 달에 안 하면 5월 달에 여러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4월 달에 전국모의고사 봤더니 제가 알려드린 주요 세목 말고 이런 것도 나왔다? 그러면 거의 다 모르는데 시장이 없거나 아니면 혹시 나왔다 할지라도 틀리면 돼요. 언제 제가 알려드린다? 5월 달에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요. 강조할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국세 납세무 성립식입니다. 동그라미 1번 소득세.
소득세 원칙이 비출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도 똑같이 원칙적으로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저 설명을 듣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국세 3인방, 이 주요 국세에서 중요한 이 국세 3인방이요. 뭐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소득세 일부만 우리가 양도세를 중심으로 한 일부 내용만 배우는 거고 원래 소득세도 방대하고 법인세, 부가세가 방대한데 다른 공무원세법에서는 이 세 개 세목이 시험에 공무원 시험 같은 다른 뭐 세무사 시험이라든가 회계사 시험이나 다른 세법에서는 시험에서는 이 세 개 세목이 시험에 거의 뭐 70%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법인세와 부가세는 우리 시험 보면 제외됐고 소득세도 일부만 배웁니다. 어떻든 간에 이 국세 3인방 이 세 개 세목은 자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보세요. 얘네들은 일정한 과세의 기간을 두고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기간세 이렇게 기간을 단위로 부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 보세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소득은 매일 발생하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이 매일 발생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하면서 마이크 잡을 때 돈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 마이크를 안 잡습니다. 자, 돈이 없는 곳에서는 마이크를 안 잡고요. 예, 마이크 잡고 있다가도 돈이 없으면 돈이 안 나오면 마이크 내팽개 쳐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곳에 마이크를 안 잡아요. 근데 노래방 같은 데 있죠? 노래방 가서도 제 노래를 들으려고 누가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도 마이크를 안 잡아요. 그런데 잡을 때가 있긴 있어요. 술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면 그때 잡습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에 노래방 가도 절대 마이크를 안 잡아요. 돈을 안 주니까. 자, 근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제가 마이크를 잡는데 매일 잡아요. 매일 잡아. 요즘은 뭐 일요일 날도 제가 하여튼 일요일 날도 하여튼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마이크를 계속 잡고 있습니다. 요번 24일만 신년 우리 합격 지원 신년 산행하려고 제가 요번에 일요일 날 쉬고 일부러 스케줄 다 비워놓고 그리고서는 하여튼 계속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럼 계속 소득이 발생하죠? 그러면 매일마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라고 그러면 1년 내내 소득세 신고하다 판나기 때문에 이런 세금들은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세금들은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있죠.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얘네들은 납세금과 추상적 성립하는 성립 시기로 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소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과세 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해요. 여러분 11월 11일 날이요? 11월 11일 날은 소득세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빼빼로데이 11월 11일 날 이후에도 소득이 막 발생하잖아요. 소득세는 보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해서 이 기간 동안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이 12월 31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비로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는 이때 12월 31일이 돼야지만 소득세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되니까 세금 계산할 수 있게 되는 이때 비로소 소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소득세 같은 세금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에 납세금 성립합니다. 법인세도 우리나라 같은 내국법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해서 12월 31일 날 소득세 법인세 납세금과 성립하고요. 부가가치세는 참고인데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어요. 부가세는 1년을 두 기로 나눠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과세기간,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이 2기 과세기간으로 해서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사업자의 부가가치를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비로소 부가가치세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이때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얘네들은 참고고 어떻든 간에 소득세 어느 때 납세금 성립하느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앞서는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시험에서는 여러 번 바꿔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소득세는 땡땡, 소득을 지급하는 때는 앞서면 성립한다.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는 앞서면 성립한다. 소득을 얻은 때는 앞서면 성립한다. 양도하는 때는 앞서면 성립한다. 다 틀려요. 무조건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앞서면 성립합니다. 제가 분명히 오늘 얘기했어요. 53페이지 그래서 소득세 됐고 예외가 한 가지, 예외는 필요 없는 것들인데 한 가지 알아둘 게 있긴 있지만 일단 넘어갑니다. 뒤에 어떤 양도세 내용을 좀 배워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54페이지
그 동그라미 6번을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미줄입니다. 얘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물처럼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매년 언제다?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해.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물, 종부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뭐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개별소비세, 주세 전혀 시험 관계없고요.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고, 증권거래세, 교육세 자 필요 없고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가산세, 수시부가. 그래서 11, 12, 13번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 시기 고개를 들어보시고요. 요것만 딱 알면 돼요. 일단 1, 2월 달은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어느 때?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에. 예? 납세무 성립식이 세개 세목은 다 똑같습니다. 컨닝을 왜 해? 주민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특히 제3분 주민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에. 얘도 납세무 성립하긴 하는데 제3분 주민세는 어느 때다? 7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재산세들하고 비교하시고요. 종합부동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아셨죠, 여러분? 요건 반드시 요건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 제3절 납세무 확정 및 징수 절차인데, 자, 의의는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다 취지가 어떤 얘기인지 말씀을 드렸고, 55페이지 02번의 납세무 확정 방법도 중요합니다. 자, 근데 양가로 1번 보니까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경우, 하여튼 중요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별표시 하셔야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이고, 내가 계속 얘기 안 하더라도. 양가로 1번 보니까 납세무자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경우.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에요. 제목에 밑줄이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자, 의의는 읽어보시면 제가 다 설명 다 드렸고요. 동그라미 2번 표를 보세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확정권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정권자는 원칙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해요. 어느 때 확정되느냐? 요 동그라미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됩니다. 밑줄이요. 신고하는 때. 자, 그리고 예외 납세무자 신고 없거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나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데, 신고 납부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하죠? 보통징수로. 그럴 때는 자, 누가 예외적으로 납세무 확정하느냐? 과세관청이. 자, 어느 때 확정된다? 결정하는 때 예외적으로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세목이에요. 원칙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는 건데, 세목 지방세에서 취득세 밑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밑줄,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신고하는 특정이라고 그랬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혜 동그라미, 지방소비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소득세, 지혜 동그라미, 그리고 지방교육세, 지혜 동그라미요. 국세에서는 소득세 밑줄, 그리고 등등등 웬만한 국세는 다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요. 신고납부를 선택할 때 종부세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밑줄. 양가로 2번이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는 방법. 이거는 뭐 보통징수나 부가가세하는 세금들이 그렇죠. 동그라미 보면 확정권자. 자, 원칙 정부 과세관청이 확정하는 세금 확정하는데, 확정 시기는 정부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 밑줄이고 결정의 동그라미. 그리고 세목 봅니다. 중요한 것은 세목인데, 지방세에서는 딱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재산세 밑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이제 같이 따라다니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밑줄.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세나 균등분 주민세도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오죠. 자동차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여러분들. 보통징수하니까 결정한 특정인데 몰라도 되고요. 국세에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물론 납세무자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요. 상속세, 증여세도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입니다. 자, 그래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56페이지 징수절차, 가산세, 가산금 이런 건 다 공부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고, 60페이지 제5절 납세무 소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됐네요. 잠깐 쉬었다가 제4절 납세무 소멸, 여기부터 설명을 드립니다.